자,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새해가 밝았네요. 자, 늦었지만 반드시 올해 공인중개사 합격하기를 기원드리면서 강의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취득세를 마치고 이어서 등록면허세까지 이어갑니다. 자, 지난번에 배운 거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중요한 거 복습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고급주택 범위는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고급주택의 범위는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이 되는 경우는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이고, 공동주택은 두 가지가 있죠? 일반형은 245, 복층형은 274. 그래서 다 9억이 넘어가는데 단독주택의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은 무조건 사치다. 9억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연면적은 331 초과, 대지면적은 662 초과, 단층형은 전용면적 245 초과, 복층형은 274 초과. 요건이 이상하면 이상한 거죠? 다 초과입니다. 그리고 숫자, 연면적, 어떤 년이다? 33만 년. 33만 년 만나서 땅 팔아서 2배 벌고, 단독에서 아파트로 이사 오네요. 245. 그리고 복층형은 247, 247이죠. 그래서 33만 년 만나 땅 팔아서 2배 벌어 아파트로 이사 오네요. 이사 오는 날. 복도 많아요. 복층형 247. 이렇게 해서 고급주택 범위를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오늘은 이제 뭘로 들어간다? 납세 절차로 들어갑니다. 자, 납세 절차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 기본서 146페이지를 한번 보자고요. 146쪽 취득세 세율 적용 방법이 나왔네요. 1번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중과세 대상이 될 때는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왜?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죠. 그래서 일반과세를 했어요. 일반과세. 이게 일반과세 후 뭐가 됐다? 중과세 물건이 됐어요. 중과세 물건이 되면 취득세를 추가 징수한다. 추징 몇 년 이내? 5년 이내. 왜 5년이에요? 취득세 제척기간이 5년이죠. 그죠? 원칙이? 그 5년 이내에 중과 물건이 되면 세금을 추가 징수합니다. 그래서 1번 과밀억제권 몇 배로 취득세를 중과하나요? 2배. 그 다음 2번 과밀억제권 몇 배? 2배로 중과한다. 그리고 3번 별장, 골프장 등은 사치는 표준세율의 몇 배로 중과한다? 4배. 그래서 우리가 1번, 2번, 3번은 제목 보고 암기를 해야 돼요. 1번, 2번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집은 표준세율의 몇 배로 중과한다? 2배를 합한 세율. 사치는 표준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로 추징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과세, 표준세율로 과세했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납부했다고요. 근데 이게 5년 이내에 중과 물건이 됐다. 2배, 4배짜리가 됐죠? 추징해야죠. 그러면 동일한 과세 물건이 2개 이상 중복됐을 때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지 않고 높은 세율로 추가 징수합니다. 그래서 중과세 물건으로 세금을 계산하니까 500만 원이야. 그럼 얼마를 추가 징수할까요? 1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그래도 둘 다 과세하면 이중과세죠? 이미 납부한 거를 공제하고 얼마? 100만 원 공제하고 얼마를 추가 징수한다? 400만 원. 이렇게 이미 납부한 거는 공제를 해야죠. 자, 그 다음 추가 징수할 때 뭐를 추가 징수할까요?
토지와 뭐다? 건축물. 5년 이내이기 때문에 둘 다 추가 징수를 하게 됩니다. 5년 이내. 그래도 부동산 둘 다 추가 징수하는 거예요. 둘 다 과세 물건이. 그래서 1번은 뭐다? 해당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뭐와 뭐? 토지 건축물을.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3번으로 들어가 보죠. 건축물을 중축, 개축, 회수해서 중과세 대상이 됐다. 그래서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원래 사치잖아요. 4배로 중과했죠. 이거를 중축했어요. 그래서 중축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전체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증가되는 가액에 대해서.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만 중과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5년 이내는 제척기간 안에는 둘 다 추징을 하고 5년 지나서 중축 등으로 인해서 중과 물건이 됐으면 뭐다? 증가되는 뭐만 추징한다? 건축물만 추징한다. 그래서 5년 이내 제척기간에 들어있으므로 둘 다 추징하고 5년이 지나서 중축 등으로 인해서 중과 물건이 다시 됐을 때는 땅은 과세를 못합니다. 왜? 제척기간이 지났으니까. 5년 지나서 중축했을 때는 뭐만 중과세한다? 건축물만.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박스 나왔잖아요. 5년 이내는 뭐다? 토지 건축물 전체를 추가 징수하고 5년 지나면 전체가 아니라 증가되는 건축물만.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사업용 과세물거리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자가 다르다. 그럼 우리가 공장 신증설하면 표준세율의 2배로 중과하죠. 근데 신증설자와 사업용 과세물거리 소유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럴 때는 누구에게 중과세한다?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과 누가 밑줄 그어야죠? 과세물건이 소유자가. 그래서 신증설자는 세입자예요. 그래서 항상 세법은 부동산 소유자가 중과세를 하게 됩니다. 중과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다를 때는 신증설자 하면 안 돼요.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신설하거나 증설한 걸로 본다. 그리고 우리는 중과세도 항상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제척기간이 있어요. 5년, 원칙이. 5년 이내에 신증설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는 뭐가 나왔어요? 다만 취득일로부터 공장 신증설을 시작한 날 5년이 지난 밑줄 그어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지났죠? 그럼 이럴 때는 제외한다. 중과를 안 합니다. 그래서 토지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공장 신증설을 몇 년 이내에 할 때만 중과한다? 5년 이내. 그럼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지났죠?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외. 자, 그 다음. 자, 5번은 필요 없고요. 6번. 자, 6번도 3번 출제됐죠?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이 나갈 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높은 세율. 이해. 자, 일반 과세 물건. 나중에 5년 이내에 중과 물건이 되면 뭐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높은 세율로 과세를 한다. 추징. 이미 납부한 거를 빼고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죠? 높은 세율.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죠. 자, 중요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쭉 좀 풀어보셔야 돼요. 자, 150페이지 한번 보자고요. 자, 부가징수. 자, 납세 절차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1번은 뭐다? 납세지.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죠. 항상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따라갑니다. 주소지 하면 안 돼요. 소재지.
누가 걷어가는 거다? 힘센 자, 권한이 많은 자, 특별시장, 광역시, 도지사가 걷어간다. 특광도세, 줄여서 뭐라고도 얘기한다? 도세. 그래서 1번이 도세입니다. 원칙 딱 별 붙이고. 그다음 취득세는 취득물건 주소지하면 큰일 나죠?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특광도. 그러나 실제로는 위임을 받아서 누가 징수를 하게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임을 받아서 징수하게 된다. 실제로는. 그럼 우리가 취득세 발로 뛰어서 신고할 때는 시청, 구청, 군청으로 갑니다. 그러나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요? 소재지, 특광도다. 그래서 2번은 실제로 취득세 부가징수는 과세대상 물건 주소지하면 안 되죠.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이 징수하여 특광도로 보냅니다. 그래서 특광도세다. 자, 납세지. 자, 1번만 알면 돼요. 자, 부동산 관련 세법이니까 부동산은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특광도. 실제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임을 받아서 징수하게 된다는 것.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쭉 내려와서 3번. 취득물건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잖아. 그럼 걸쳐 있을 때는 취득세는 한 방에 많이 나오죠? 그래도 둘 이상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둘 이상 걸쳐 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걸쳐 있고 서울에도 걸쳐 있다. 그럼 걸쳐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일단은 뭐를 계산합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취득세를 계산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경기도 소재지, 서울 소재지별로 어떻게 해야 돼? 안분해야죠, 취득세를. 그래서 항상 안분할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눈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자, 3번입니다. 제일 아래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럼 취득세는 많이 나오는 세금이죠, 한 방에. 그러니까 밑에 어떻게 한다? 취득물건 소재지별, 소재지별. 그래서 경기도, 서울, 소재지별, 소재지별 무슨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세금을 나눌 때는 기준이 뭐다? 면적 비율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그 뜻입니다. 나누어서 소재지 지자체별로 이제 걷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51쪽. 납세 절차는 별 하나 딱 붙여야 돼요. 무조건 출제됩니다. 자, 무조건 출제된다. 자, 납세 절차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기본서는 150페이지부터 151쪽. 자, 일반적인 취득입니다. 매매 등. 자, 취득일로부터 며칠? 60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그럼 우리는 취득한 날이 언제예요? 취득일. 매매 등은 뭐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확인 안 될 때는 뭐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상속받으면 상속 개시일. 징여받으면 계약일. 그래서 취득 원인에 따라 취득일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일반적인 매매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이번에 법이 바뀐 게 있죠? 2023년부터 시행하는 법, 징여입니다. 징여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항상 3개월 앞에는 뭐를 확인하라? 말일. 그래서 우리가 징여받으면 원칙 징여세를 납부합니다. 그럼 징여세는 언제 납부할까요? 말일부터 3개월이야. 그럼 취득세도 징여세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징여계약일로부터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취득일,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단 상속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6개월 말일부터, 그러나 부계의 주소가 될 때는 말일부터 9개월, 그래서 증여는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국내에 주소를 두면 말일부터 6개월, 부계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을 때는 말일부터 9개월. 그래서 369입니다. 숫자가 이거 잘 기억해요. 369, 369, 369 말일부터 나머지는 60일로 간다는 것. 자, 그 다음. 자, 허가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했다. 무슨 뜻이에요? 자, 땅을 샀는데 토지 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그럼 이 뜻은 뭐다? 허가를 받고 사고 팔아야 됩니다. 근데 허가받기 전자가 들어갔죠?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하면 이거는 무효입니다. 거래가 아니다. 무효. 그럼 유효가 되려면 허가가 나야죠. 그럼 취득세는 언제부터 낸다? 허가일. 또는 해제가 되면 해제일. 또는 축소가 되면 축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것은 무효다.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되죠? 그래서 전자가 들어갈 때는 60일은 언제부터 따진다? 허가일. 이렇게부터 따진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다? 60일이죠. 얘도 다 숫자 있고. 자, 그 다음 밑에는 뭐다? 신고납부 기한 이내라도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신고기한이 60일이 있고 3개월이 있고 6개월이 있고 9개월이 있고 뭐다? 축소일로부터 60일이 있잖아요. 근데 불안하니까 60일 전에 또는 30일 전에 등기 신청을 하죠? 그럼 항상 등기 신청을 할 때는 취득세를 납부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는 어떻게?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절대로 이 집에는 60일 들어가면 안 돼요. 3개월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원칙은 며칠이야? 60일. 그럼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끝나. 근데 60일 전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래서 60일 전에,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등기 등록을 하려는 경우는 뭐다? 즉 신고기한 이내라도 등기 등록을 할 때는 60일, 3개월, 6개월을 쓰면 안 된다. 언제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자, 그 다음 추가 신고 납부. 추징이죠? 취득 후 중과세 물건이 되거나 또는 비과세 감면받은 게 뭐다? 과세 대상이 됐을 때. 과세 대상이 됐을 때는 추가 신고 납부한다. 추징. 이 뜻은 이해입니다. 자, 일반 과세 받은 게 중과세 물건이 되거나 또는 세금이 없는 게 비과세죠? 또는 감면받은 게 뭐다? 과세 대상이 되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세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 징수한다. 어떻게? 이미 납부한 거, 전체 세금에서 이미 납부한 거를 공제하고 400만 원을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입니다. 60일. 상속증여가 아니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60일이에요. 단 여기서 주의할 거는 가산세가 있었다면 절대 포함하면 안 돼요. 제외입니다. 이게 8번 출제된 거예요. 가산세 제외. 왜? 가산세는 공제를 안 해줘요. 그럼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취득세가 100만 원이야. 그럼 신고납부를 분리행하니까 가산세가 2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럼 옛날에 취득세를 얼마 냈어요? 120. 가산세는 세금에 가산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세목은 취득세. 그럼 취득세가 1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120만 원을 보통징수에서 걷어갔죠? 근데 이게 5년 이내에 중과 몰골이 되면 추징합니다. 그럼 이럴 때 이미 납부한 거를 공제할 때는 오리지널 재산세만 공제한다. 그래서 가산세는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외. 왜 공제를 안 할까요? 가산세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만든 법이죠? 가산세를 제외. 추징사유는 왜 만들었어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실질로. 그러니까 포함하게 되면은 추징 금액이 줄어들어요. 만약에 120만 원 하면은 380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안 한다. 오리지널 재산세를 공제한다. 120을 공제하면 세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결론, 가산세는 제외. 자, 이 지문이에요. 자, 1번 151쪽 취득한 후 중과대 대상. 자, 어쩌고 저쩌고 60일 이내에 60일이죠. 포인트가. 그래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나왔다. 이미 납부한 세액을 어떻게 한다?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한다. 60일. 신고하고 납부할 때 주의하자. 별 딱 붙여요. 가산세 제외. 아주 중요하죠? 가산세 제외.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2번도 똑같아요. 152쪽. 자, 비과세 받았다. 감면 받았다. 이게 뭐다? 부과대상, 과세대상, 추징대상이 됐을 때는 역시 추징해야죠? 며칠? 60일. 60일. 단 이미 납부한 거를 공제할 때는 네 번째 줄, 밑줄 그어요. 가산세 제외. 항상 가산세는 제외예요. 자, 그리고 3번은 뭐다? 위 1에서부터 2까지 신고 납부 기한 이내의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 그 사항을 포인트가 뭐다? 공부에 등기하거나 뭐다?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절대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필수예요. 이번 시험에 필수. 왜 필수가 된다? 증여. 증여는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이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증여세와 똑같이 만들었어요. 말일부터 3개월이 신설됐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53쪽으로 들어가죠. 153쪽. 그럼 우리가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일정 기간 안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죠. 그럼 신고 납부하면 과세관청이 뭐를 줍니까? 납부서. 그럼 우리는 납부서를 들고 은행 가서 납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우리들에게 뭐를 준다? 영수증 등을 줍니다. 그래서 이 영수증 등을 뭐다? 등기서류에 합쳐서 등기서류에 합쳐서 등기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등기서류에 첨부해서. 그래서 보충학습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자, 1번은 아까 했고요. 자, 1번 실제로는 취득세를 신고하라는 경우에는 우리가 도청, 특별시청 이런 데로 안 가죠. 시장, 군수, 구청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실제는. 자, 그럼 2번 납세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할 때에는 등기등록 신청서에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 일부와 영수필 확인서 일부를 뭐 해야 된다? 첨부하여야 한다. 그래야 등기 신청을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법은 취득세, 납부까지 배우는 게 세법입니다. 그래서 영수증 확인서 일부, 영수필 통지서 한 부를 뭐 해야 된다? 등기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그 시험은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은 이제 뭘로 들어갑니까, 이제? 자,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불이행했죠? 그럼 벌을 줘야죠. 그래서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뭐가 붙습니까? 가산세가 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신고하면 몇 프로 가산세가 붙어요? 20. 과소신고하면 몇 프로부터? 10.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적게 신고하거나 무신고하면 40%가 붙죠? 그래서 가산세가 붙으면 어떻게 한다? 산출세액과 부족세액의 가산세를 합쳐서 뒤에 지문은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징수. 그래서 항상 가산세가 붙으면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가 아니라 뭐다? 보통징수입니다. 그래도 153쪽 3번 가산세가 붙으면 신고납부가 아니라 무슨 징수라고요? 보통징수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떨 때 1번 납세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가산세를 붙여서 무슨 징수? 보통징수 한다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알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알 필요 없다. 자, 그럼 154쪽. 자, 가산세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총론 파트에서 다 했잖아요. 가산세. 율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가산세. 자, 가산세 다 했기 때문에 자, 1번 무신고 몇 프로부터 20, 100분의 20 나와 있죠?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면 세금이 몇 프로 늘어나? 40. 2번 과소신고는 몇 프로 늘어나? 10%. 2번 사기 부정은 박스에 기억만 알면 돼. 40. 나머지는 출제 제외. 그래서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40.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띄어먹으면 죽여 살려. 죽여야지. 사형. 단순 무신고는 20. 단순 과소는 10. 그래서 사기 부정이다 40. 사기 부정이 아니다. 20 또는 10% 세금이 늘어납니다. 이게 뭐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그러나 3번. 자, 3번 동그라미 나왔죠? 1 및 2에도 불구하고 신고 당시 소유권에 관한 소송 중에 있다. 그럼 소송 중에는 세금을 늘리면 안 되죠? 소송이 끝나야 세금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았잖아. 그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소송, 상속재산. 그 다음 납부지연가산세. 그 다음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하루부터요. 하루하루 얼마씩부터? 10만 원당 20이. 그래서 10만 원당 20이가 붙는 거예요. 박스만 알면 된다고요. 1일 10만 원당 20이. 이거를 비율로 따지면 0.022 하루하루 따져. 이건 그럼 365를 곱하면은 약 9%대가 되는 거예요.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일률적으로 40, 20, 10이 붙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물어볼 때는 1일 지연 일수에 따라 10만 원당 20이씩 붙는다. 자, 그 다음 오른쪽 4번. 중가산세는 별을 딱 붙여주세요. 중가산세는 별을 딱 붙여주라고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가산세.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아니하여 매각했다. 포인트가 매각했다. 원래 신고를 안 하면 20% 붙죠. 무신고니까. 근데 이거는 매각해버렸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러면은 뭐다? 일반 가산세가 아니라 중가산세 몇 프로부터? 80%. 그럼 가산세가 붙었으니까
원래 세액과 80%를 합쳐서 무슨 징수한다? 보통징수. 이 중과산세예요. 그래도 중과산세는 왜 만들었어요? 미등기 전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등기 전매 매각했잖아요. 등기를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등기 대상. 신고를 아니하고. 그럼 20% 붙죠? 원래 그냥 매각했다는 거야. 매각하면은 뭐를 붙인다? 중과산세. 몇 프로? 80%.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했어. 자, 취득세를 계산하니까 1,000만 원이야. 근데 신고를 아니하고 필수는 매각했다. 이 얘기는 미등기 전매한 거죠? 그럼 매각하면은 80%부터. 그럼 1,000만 원의 80%는 800이부터. 그러면 취득세가 얼마로 늘어나 1,800만 원 고지서를 보내준다. 무슨 징수다? 보통징수. 중요한 거는 80%에 80%, 100분의 80. 자, 우리가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했다는 얘기는 등기를 안 치고 팔아먹었다는 뜻이에요. 미등기 전매. 그럼 이 미등기 전매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사기부정한 방법이다. 사기부정한 방법이잖아요. 그럼 사기부정한 방법이므로 뭐다? 일반적인 사기부정은 40%가 붙어. 이거는 미등기 전매는 완전히 세금을 중간생략등기예요. 미등기 전매는 완전 이거는 세금을 띄어먹으려고 미등기 전매한 거야. 중간생략등기. 그래서 우리가 사기부정은 40이야. 그럼 미등기 전매하면 세금이 더블로 붙어. 더블. 그래서 더블이니까 40에 더블이니까 80. 아주 중요한 숫자의 80%. 그래서 사기부정한 방법은 일반적인 거는 40%가 세금이 늘어나죠. 미등기 전매하면 2배로 올라가. 그래서 80. 자, 그리고 박스. 이것도 아주 중요하네요. 자, 1번. 자, 박스 위에 뭐라고 나왔어요?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과산세 적용해서 제외한다. 그래서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뜻이죠. 자, 1번.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 밑줄 긋고. 그럼 이거는 뭐예요? 등기 대상을 등기를 안 하고 팔아먹는 게 미등기 전매예요. 그럼 1번은 뭐다?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그럼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괄호 회원권은 밑줄 그어 제외. 얘는 적용합니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서 제외하니까 회원권은 적용하겠다. 제외. 자,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2번입니다. 지목 변경. 자, 무슨 취득이에요? 간주 취득. 원래 간주 취득은 몇 프로 내는 거야? 2%.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과점 주주는 무슨 취득이다? 간주 취득. 몇 프로만 내? 2%. 2%. 그래서 이거는 뭐다? 이 지목 변경은 2%만 과세하죠? 이거는 뭐다? 소유권이 아니야.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간주 취득,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과점 주주는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2%만 적용하는 거예요. 2%의 가산세가 붙는다고요. 그래서 지목 변경 등이 나오면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하더라도 중과산세 80%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유는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그래서 1번. 2번. 자, 2번이 필수예요. 지목 변경 등은 뭐다?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유는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가산세만 적용하겠죠. 2%에. 알아두시고. 자, 5번. 5번입니다. 법인 장부. 자, 1번. 취득세 납세무가는 밑줄 그어. 법인은, 개인은 하면 큰일 나요. 법인은 우리가 상식이잖아요. 장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1번.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된 증거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래야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해 줍니다. 근데 2번. 자, 별 딱 붙이고 2번.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세 납세무가는 법인이 일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장부를 갖추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몇 프로 세금을 가산한다. 밑줄 그어 100분의 10 가산한다. 100분의 20 하면 안 돼요. 100분의 10. 이거 어떻게 구해요? 법인 열 받아라. 열. 10%. 10%에 10%. 20% 하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참고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번 참고. 매각자료 통보. 자, 매각자료 통보라고 나오죠? 다음 각 호의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번만 합니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해서 그러면 지자체에 통보를 해줘야지. 통보를 해줘야 돼. 취득세 징수하라고. 중요한 거는 며칠이다? 이거는 30일입니다. 이거는 신고 납부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거나 신고를 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60일을 쓰면 안 된다. 30일. 그래서 1번 국가 등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했을 때는 같은 지자체니까 통보 또는 30일 이내에 뭐를 하라? 신고. 자, 그 다음 2번 미납부세액 및 등기자료의 통보. 1번 등기등록 관세의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어. 딱 갑돌이가 등기소로 달려갑니다. 등기 치려고 딱 서류를 점검하니까 뭐다?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어. 근데 납부했는데도 부족액을 발견했을 때는 등기관은 지자체에 통보를 해줘야죠. 아무 때나 통보하는 게 아니라 밑줄 그어요.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 10일에 10일, 20일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4번입니다. 양가로 4번. 중가산세. 왜 만들었다? 등기 대상을 신고를 안 하고 매각했다. 미등기 전매했다는 뜻입니다. 미등기 전매는 사기부정한 방법인데 사기부정은 40인데 더블로 세금을 늘려요. 80%다. 그래도 기억이 안 나면 매각. 매각하면 각하면 뭐가 기억나? 공원. 팔각정. 팔각정이에요. 미등기 전매하다 걸려서 팔각정에서 80대 매 맞는 거야. 팔각. 숫자 아주 중요. 단, 지목 변경 등은 80%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유는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156쪽. 자, 면세점 나왔네요. 자, 면세점 나와 있어요. 자, 면세점은 뭐예요? 취득가액이 얼마이야? 50만 원 이하. 세액이 아니라 가액입니다. 세액이 아니라 가액이다. 왜? 가액을 신고하니까. 그래도 50만 원까지는 취득세가 없다. 그럼 50만 원까지는 취득세가 없으니까 꼼수 부리죠. 분할 취득합니다. 분할 취득해요. 이렇게. 1월 달에 계약서를 50만 원 써. 그럼 세금이 없잖아. 또 2월 달에 써. 50만 원. 세금이 없어. 계속 없잖아요. 그래서 전후 몇 년 이내라면
1년 이내라면 전후. 그럼 이게 두 건이죠? 두 건인데 몇 건으로 봐서? 한 건. 그럼 한 건으로 보니까 1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100만 원이 돼서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면세점 2번.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포인트는 뭐다? 1년 이내예요. 왜? 1년에 한 번 세금 걷겠다. 그에 인접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 그 전후에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 그래서 전후 이거를 몇 건으로 보겠다. 1년 이내라면 한 건 또는 건축물 같은 거는 일구. 그래 간주하여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인지 판단한다. 그래도 전후 두 건이지만 몇 건으로 본다. 한 건. 그래도 100만 원이 돼서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과세.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6번. 취득세에 부가세가 있네요. 자, 취득세의 부가세는 이름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취득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뭐가 붙어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붙네요. 부가세네요. 자, 일단은 농어촌 특별세는 1번 취득세 납세무자는 지방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2%를 적용해서 산출한 취득세액의 몇 프로가 붙는다? 100분의 10. 그래도 농어촌 특별세는 2%에 10%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붙는다는 뜻이에요. 1번까지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지방교육세.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붙어? 취득물건 1,000분의 20, 2%짜리죠? 대하여 취득세 과세 표준의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몇 프로 붙는다? 20%가 붙는다. 그 뜻이네요. 갑돌이가 상가를 1억짜리 분양받습니다. 갑돌이가 상가를 1억짜리 분양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쳐야죠. 이전 등기를 칠 때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를 납부할 때 부가세도 함께 납부하죠. 그럼 부가세는 부가가치세가 아니에요. 취득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 뭐와 뭐?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취득세와 함께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1억짜리 분양받잖아. 그럼 취득세를 먼저 계산해야죠. 1억. 과세 표준이 1억에. 자, 우리가 세율, 표준세율 배웠잖아요. 유상, 농지는 3%. 농지가 아닌 거는 4%잖아. 4%. 주택은 거래 금액에 따라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이 하는 1에서 3%. 9억 초과는 3%. 그럼 상가니까 몇 프로야? 4%. 이 4%가 취득세 무슨 세율이다? 표준세율이네. 그럼 취득세가 얼마 나올까요? 1억에 4%. 40%면 뭐다? 4천만 원. 4%면 40%면 4천만 원이죠? 4%면 얼마가 된다? 400만 원. 이해가 뭐다? 취득세야. 그러니까 이해만 내는 게 아니라 뭐를 낸다? 취득세와 함께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할까요? 농어촌 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해요? 자, 표준세율, 취득세 표준세율이 2%예요. 옛날 2%에 10%가 붙어. 자, 그래서 1억짜리잖아. 1억에 2%. 옛날의 취득세. 여기도
1억에 2%. 이게 표준세율이야. 원래 취득세 표준세율은 4%잖아요. 그러나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할 때는 합치지 않아. 합치는 거는 뭐다? 취득세만 합치는 거예요. 취득세만 합쳐서 4%가 된다고요. 4%. 옛날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였어요? 2%. 옛날 등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였다? 2%. 따로따로 하다가 2011년 1월 1일부터는 뭐다? 합쳐서 몇 프로가 된다? 4%. 그래서 본세만 합칩니다. 그러나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지방 교육세와 농특세, 부가세는 합치지 않아요. 합치면 종전보다 많이 나오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취득세 2%야. 그대로 오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등록세 2% 이렇게 그대로 와요.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농특세는 200만 원.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몇 프로를 붙인다? 10%. 10%.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20만 원. 이렇게. 자, 그 다음 1억에 2%. 얼마가 나와? 200만 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는 10%지만 여기는 20%를 붙여. 이렇게.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 40만 원. 이렇게. 그럼 은행에 얼마 내야 돼요? 400만 원. 10만 원. 10만 원이죠. 20%죠. 200만 원에 10%, 20만 원. 200만, 20만 원. 200만 원에 20%, 40만 원. 그럼 20만 원. 40만 원. 그럼 은행에 얼마를 내야 된다? 얼마를 내야 돼? 460만 원.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는 뭐다? 상가를 분양받는다. 거래 금액에 몇 프로와 몇 프로가 취득 관련된 세금이다. 4.6%. 그래서 400만 원, 20만 원, 40만 원 거래 금액의 4.6%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4.6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농특세. 뭐에? 2%에 10%가 붙습니다.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2%에 20%가 붙어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럼 책 한번 보죠. 자, 농특세 1번. 자, 표준세율을 몇 프로에서? 2%. 옛날 취득세 표준세율 따로 하는 거야, 이거. 원래는 4%인데 옛날 취득세 2%. 옛날 등록세 2%. 그래서 2%에 몇 프로가 붙는다? 10. 2%에 10.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 특별세로 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그래서 과세 표준 1억에 몇 프로? 옛날 취득세 2%에 몇 프로가 붙어? 10. 요거 하고요. 자, 그럼 나머지는 필요 없고 지방교육세 1번. 자, 취득 물건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 표준의 표준세율에서 2%를 합산하면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원래 표준세율이 4%잖아. 그럼 2% 적용했죠? 2% 적용했으니까 4%에서 2%를 뺀 게 몇 프로야? 2%란 뜻입니다. 표준세율이 4%잖아. 4%인데 2%를 적용했으니까 2%를 뺀 나머지 몇 프로야? 2%. 그래서 2%를 법조문으로 뭐라 그런다? 법조문으로 표준세율에서 2%를 뺀 나머지 2%. 그 뜻이에요.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20%가 붙는다. 그래서 밑에 과세 표준에다가 표준세율에서 2%를 빼. 왜 빼? 2% 적용했으니까. 그래도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야. 옛날 방법으로요. 만약에 4% 하면은 종전보다 많이 나와서 안 된다. 이 농특세는 옛날 취득세와 함께 10%를 납부했고 지방교육세는 옛날 등록세를 적용했단 지문이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농특세는 포인트가 뭐다?
2%에 몇 프로가 붙는다? 10. 2%에 10이 붙어요.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에서 뭐다? 2%를 뺀 몇 프로가 붙어? 20%. 근데 10개년 동안 한 번 출제된 적이 없어요. 자, 중요한 거는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함께 납부하는 세금 부가세 몇 개? 2개가 따라간다는 것. 10개년 동안 한 번 출제된 적이 없어요. 참고로만 알아둡니다. 자, 오른쪽 3번 부가징수. 그럼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부가세죠? 그럼 이럴 때는 뭐다? 취득세와 함께 농특세를 신고 납부하고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를 같이 신고 납부한다. 본세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부가징수는 어떻게 한다?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절차까지 끝났네요. 자, 잠시 쉬었다 시작합니다.